안녕하세요. 데빌스토크 이영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공식 오피셜로 발표된 제이든 산초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그가 바꿀 수 있는 맨유의 수비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이든 산초의 합류로 드디어 우측 윙어를 품은 맨유. 모든 이들이 맨유 기존 공격진과 산초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수비에 먼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산초의 합류는 맨유의 고질적인 문제인 우측 수비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산초의 합류가 가져올 맨유 우측 수비의 변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유나이티드의 전술적 특징이라면 오버로드, 아이솔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루크쇼, 브루누, 포그바 등의 존재로 왼쪽으로 전반적인 경기 양상이 밀집되는데요. 이런 경우 반대편인 우측에는 홀로 있는 상태, 아이솔레이션 구도가 형성됩니다. 우측 윙어와 상대 수비가 1대1이 되도록 유도하는 전술이지만 맨유는 전문 우측 윙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우측 풀백인 완비사카가 높게 전진하여 패스를 높은 위치에서 받고 윙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역시 완비사카가 전진하며 생긴 후반 공간입니다. 주로 커버는 맥토미니와 린데로프의 몫이죠. 맥토미니의 파트너는 왼쪽에 오버로드를 받쳐주기 위해 왼쪽에 치우치죠. 결국 맥토미니는 중앙부터 우측 후방까지 넓은 영역의 커버가 요구됩니다. 이는 나아가 린데로프에게도 부담으로 넘어오는데요. 원래 커버 범위가 좁은 선수이지만 그에게 이 전술적 특징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커버 영역을 요구합니다. 속도가 느린 맥과이어는 상대 선수가 뒤를 돌면 속도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가 뒤돌지 못하도록 전진하여 수비를 하는 편이죠. 또한 맥과이어는 왼쪽의 오버로드의 간격을 잡아주며 뒤를 받쳐주는 역할도 요구됩니다. 결국 맥과이어의 수비 스타일과 팀 전술적 선택으로 린데로프는 그 뒤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결국 맥과이어와 완비사카의 뒤를 모두 커버해야 하는 린데로프의 포지션. 커버 능력이 단점이라고 하지만 커버가 준수하더라도 과부하가 걸릴만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오버로드, 아이솔레이션을 구사하는 펩 과르디올라의 팀은 어떨까요? 펩은 뮌헨 시절 로베리 라인에 이어 맨시티에서도 스털링, 마레즈 등으로 오버로드, 아이솔레이션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1대1 상황에 능하며 상대를 드리블로 뚫은 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데 강점이 있죠. 펩은 윙어들을 상당히 와이드하게 포진한 후 방향 전환을 통해 1대1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공격에 치중한 윙어를 커버하고 방향 전환도 가능하게 해주는 코어의 다이아몬드 4명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 센터백, 로드리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은 이런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든든한 코어 라인이 이 전술의 완성도를 높였겠지만 애초 제대로 된 윙어가 없으면 전술 자체가 구현이 불가합니다. 전방 윙어가 어설프면 공격도 안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풀백이 가세하면서 수비 밸런스까지 붕괴되죠. 결국 완성도는 후방이 높였지만 전술의 시초이자 결과는 전방에 능력 있는 윙어에게서 나옵니다. 결국 전문 우측 윙어가 없음으로 발생한 리스크죠. 우측이 주 포지션인 선수가 없어 포지션 변화를 통해 팀 전술을 유지한 게 벌써 7년입니다. 유나이티드는 지난 10년간 발렌시아를 마지막으로 오른쪽 윙어가 주 포지션인 선수를 영입한 적이 없죠. 그러면서도 디렉터 선임에 대해선 보수적이었습니다. 디렉터 선임, 팀 시스템, 체질 개선에 힘쓴 솔샤르, 그리고 드디어 합류한 제이든 산초. 전문 우측 윙어의 합류만으로도 리스크가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초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산초의 합류로 맨유의 우측 터치라인 부근에서 볼을 받아줄 선수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완비사카의 높은 볼 리시브 포지션이 강제되지 않죠. 또한 우측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완성의 오버로드 전술 또한 강제성이 없어집니다. 결국 프레드, 맥토미니, 브루누 등은 좌우 균형을 맞추며 경기를 풀어갈 수 있죠. 왼쪽의 치우침이 줄어듦에 따라 프레드가 중앙으로 관여하며 맥토미니와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맥토미니의 커버 범위는 줄어들고 나아가 공격 가담까지 고려할 수 있죠. 안팎으로 자유로운 드리블은 산초의 가장 큰 강점인데요.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간을 창출하는 데 능한 선수죠. 이렇게 생긴 우측 하프 스페이스의 빈 공간을 3선 미드필더, 10번 우측 풀백의 쇄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맥토미니와 완비사카의 포지션 강제성이 줄어듦에 따라 우측 센터백에 대한 두 선수의 지원도 보다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산초는 빌드업 단계에서 후방에 내려 힘을 보태주는 유형이죠. 드리블로 직접 전개하거나 본인이 시선을 끌고 공간을 만들어 패스 앤 무브로 공을 전개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지적되는 우측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부담을 줄일 린델로프가 주도적인 플레이로
발빠른 윙어를 활용한 뒷공간 패스까지 뿌려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칼럼만 보시면 눈치채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은 산초의 특별함보단 우측 윙어가 있으면 누릴 수 있는 메리트에 불과합니다. 우측 윙어 발렌시아 이후 사실상 돌려막기로 버텼던 맨유가 7년이란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오른쪽의 권리, 제이든 산초이기 이전에 우측 윙어가 왔으며 윙어 보강만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다음 칼럼에선 정말 산초이기에 누릴 수 있는 그라운드 위의 권리를 논해보죠. 바로 이 두 선수의 이야기를 말이죠. 오늘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제이든 산초가 정말 합류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금방 다음 칼럼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스토크 이영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